함께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주목할 만한 책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안정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책 준비했습니까? 자, 이번에는 세계 미래 보고서 2020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그 연도만 바뀌면서 네. 내년을 예측하는 그런 책. 그래서 매년 소개를 해준 것 같습니다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자, 2008년부터 시작된 미래 예측 보고서 세계 미래 보고서 시리즈의 최신판인 세계 미래 보고서 2020.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금융, 제조, 유통, 자동차,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미래를 바꾸고 있는 핵심 기술들이 현재 어디까지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고 이 기술들이 가져올 사회 및 산업 변화, 일자리 문제 등을 짚어보며 관련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그래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자, 1장에서는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가장 큰 이슈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2장에서는 모든 분야를 압도하는 최고의 부상 기술인 인공지능의 발전의 현주소를 알아보며 3장에서는 5G, 가상현실, 센서 등 4세대 기술들이 서로 융합하며 바꾸게 될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 봅니다. 4장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생명공학 부분의 기술 혁명들을 소개합니다. 5장에서는 우주 태양광 발전부터 달 탐사, 우주로 확장되는 지구와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살펴보며 6장에선 노화 역정과 수명 연장에 대해서 다룹니다. 단순한 장수를 넘어 질병 없이 젊음을 유지하며 오래 사는 삶을 향한 선구안을 가진 기업가들과 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7장에선 15대 글로벌 도전 과제와 그 대안을 정리해 여러 미래 기술 등을 등에 업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창의적인 기업들의 비전과 미래 비즈니스 기회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1장서부터 보죠. 자, 우리에게는 비트코인으로 이미지가 잡히면서 좀 부정적인 좀 그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만 블록체인 기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 아니겠습니까? 좀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블록체인 먼저 정의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블록체인 기술이란 네트워크의 각각의 데이터들이 모든 정보를 일정한 기간 동안 블록으로 저장을 해서 체인으로 연결해 관리하는 기술로서 중앙에서 누군가가 진짜 정의하지 않아도 모든 개체들을 진짜로 정의하는 기술로서 국가나 회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비트코인으로 많이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거대한 인터넷 회사들이 블록체인 전자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를 시작으로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MS 등이며 여기 2군 테크 기업인 트위터, 우버, 에어비앤비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기업들이 코인 전쟁 합류는 기존의 미국의 달러 위주의 화폐 시스템을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기업에서 만든 전자화폐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세상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미국, 중국, 유럽 등의 화폐로 지켜지던 기존의 시장의 질서가 완전히 기업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이 장에서 인공지능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도 알파고 쇼크 이후 현재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이세돌이 이번에 2점, 3점, 4점 깔면서 이제 은퇴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세돌이 인공지능에 이긴 유일한 인간으로 역사책에 남게 됐습니다. 그 후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더 이상 바둑에선 인간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스타크래프트조차 이겨가지고 인간이 전략 게임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의 능력을 의학이나 다른 분야로 돌리면 엄청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는 세계 최고의 안과병원인 무어필드 안과병원과 협력하여 안과 질환을 진단하고 환자 분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알고리즘은 눈을 상세하게 스캔한 영상을 분석하여 초기 증상을 식별하고 심각성과 긴급성에 따라 환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죠. 이러한 진단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20년 이상의 의학적 훈련이 필요하지만 딥마인드의 훈련을 받은 알고리즘은 전문가와 비슷한 성공률을 나타냈으며 더 중요한 사실은 단 한 명도 잘못된 분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백만 건의 논문이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논문을 볼 시간이 인간 의사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 모든 논문을 보고선 가장 최신의 치료법을 인간 의사에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초인공지능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과의 협업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인공지능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 또 미래 기술들이 융합하는 미래 사회를 예측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 5G, 가상현실, 센서 등이 융합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크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일 것입니다. 이미 아마존에선 자체적인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아마존 계획의 핵심을 이루는데 BMW, 포드, 도요다의 신차에 알렉사라는 걸 다는데요. 이 알렉사가 아마존의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이걸 설치해서 플랫폼 계획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성으로 알렉사에게 듣고 싶은 음악을 틀게 하거나 다른 작업을 시킬 수 있으며 이미 가장 큰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 제공하는 머신러닝 개발 도구는 여러 자율주행차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전 세계 자율주행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죠. 또한 아마존 고와 같은 무인 상점을 기존의 아마존 매장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매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인건비를 줄여서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4장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생명공학 부분의 기술혁명, 이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자, 이제 인류가 가진 문제는 치매와 불치병, 유전병 등이 있죠. 그런데 크리스퍼라고 불리우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하게 태어날 개체의 유전자를 편집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개체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유전병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편집 가위 기술은 이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병 치료 외에도 유전자 편집을 통해 농작물과 가축의 산업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유전자 편집 가위 기술의 특허는 그 잠재적 가치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매년 관련 특허 출원이 급격하게 느는 추세입니다. 이렇듯 지금 인류는 생명의 진화를 결정할 수 있는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새로운 힘을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점인데 중국에서 에이즈에 걸리지 않는 디자이너 베이비가 탄생하게 되면서 유전자 편집 기술이 위축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이 너무나도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자, 다음 또 5장. 우주 태양광 발전부터 달 탐사까지 우주로 확장되는 지구와 대에너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2016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지구 멸망에 대비한 화성 식민지 건설 사업을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지구에 남아 멸종하거나 또 다른 행성을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주 탐사의 주된 동기가 바로 지구에 인간의 거주지를 찾기 위함입니다. 지구는 이미 인구 폭발, 핵전쟁, 소행성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태양계나 우주의 다른 곳에 정착지를 건설하는 것은 인류 존속을 위한 대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곳을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과 그곳에서 건물을 안전하게 짓는 방법, 그리고 그곳에서 탈 것을 개발해 놓아야만 합니다. 태양광 기술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대안입니다. 태양계 내에서 태양의 빛이 모든 곳에 비치기 때문이죠. 그러기 위해선 기존의 태양광 기술을 보급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확산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중국의 태양광 기술이 독보적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의 숫자는 전 세계 패널을 수치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기 자동차 역시 다른 행성에서 탈 것으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 우주선, 솔라엑스 등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뭐 굉장히 여러 영역을 이야기했는데 그 영역 하나하나가 또 광범위한 내용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다 또 소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이 책을 읽고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매년 세계 미래 보고서를 소개해드리면서 막상 소개할 때는 세상이 금방이라도 바뀔 것 같은 기술이 막 쏟아져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기술들이 세상에 나올 때쯤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자율주행차와 무인상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고 대규모 실업에 대한 대책은 별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대항해 시대 유럽이 신대륙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우주시대가 와서 대우주시대가 열리면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